미래를 보는 눈이라고 이제 해봤습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미래를 보실 수 있다면 무엇을 하고 싶으세요? 혹시 그 얼마 전에 했던 뭐야 부잣집 막내 아들인가? 맞나요? 그거 보신 분? 재벌집. 예, 예, 죄송합니다. 재벌집 막내 아들 혹시 보셨다고 하면 현재 어떤 그 정보와 지식을 가지고 과거로 돌아가서 엄청난 부자가 되는 또 그런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그래서 만약에 여러분들이 미래를 볼 줄 안다면 뭐 강남에 땅이 오르기 전에 땅을 사놓는다든가 주식 주식을 많이 사놓는다든가 뭐 이러한 것들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미래에 뭐 어떤 내가 할 수 있는 것들을 미리 준비할 수 있는 것 같은데 오늘 그런 어떤 비현실적인 이야기를 하고자 하는 건 아니고 저는 오늘 미래에 대한 관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싶어요. 예, 관점. 내가 갖고 있는 관점에 따라 미래가 달라진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예, 한번 클릭 부탁드릴게요. 네, 네, 화면이 나왔네요. 이제 이 사진은 야구 선수가 공을 던지고 있는 사진이에요. 야구 선수가 이 공을 치기 위해서는 공이 내 눈앞에까지 날아왔을 때 치면 늦는다고 해요. 그때 배트를 휘두르면 공을 맞추기가 힘든데, 그럼 언제 이 공을 예측하고 휘둘러야 하는가? 이 공이 투수의 손을 딱 떠나는 순간, 그때 이미 공이 어디로 올지가 다 결정이 된다고 합니다. 이렇게 뭐 스피드, 뭐 회전력 이런 것에 의해서 공이 어디로 날아올지를 예측해서 배트를 휘둘러야만 그 공을 칠 수가 있다라고 해요. 한마디로 이제 어떤 회사에서 좋은 제품을 만들어서 우리에게 뭐 제공을 한다라고 했을 때 이미 우리 앞에 왔을 때는 이미 늦습니다. 그러니까 즉 회사에서 공을 던지고 그 공이 떠나는 순간 많은 것들이 결정이 되는데 그 관점을 어디에 두느냐에 따라서 이것들이 달라지겠죠. 이제 여러분들이 지금 현재의 모습은 이미 5년 전에 내가 선택한 것들로 인해서 지금 현재를 살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만약에 5년 전에 내가 현재에 충실한 그런 관점으로 내가 지금 오늘을 열심히 살아야겠다라는 것에 초점을 맞춰서 살으셨다면 지금 현재가 과거와 별로 크게 달라진 것이 없을 수도 있어요. 만약에 내가 지금 오늘을 열심히 사는 것이 아니라 미래에 어떤 변화하는 그 미래에 대한 준비를 그 관점을 가지고 준비를 해서 살아왔다면 아마 미래가 변할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건 내가 지금 현재 나의 상황을 정확하게 알고 그리고 미래에 어떠한 것들이 다가오고 준비를 해야 하는지를 예측하고 미리 준비를 한다면 충분히 더 나은 인생을 살 수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시작을 하고 싶어요. 네, 제 얘기를 간단히 드리면 저는 이 당시에 직장 생활을 하던 당시에 현재를 열심히 살고 그리고 돈을 조금 더 벌 수 있는 일이 무엇일까에 대한 초점을 가지고 자영업을 시작했던 것 같아요. 30살에 제가 회사를 퇴사했거든요. 직장 생활을 3년 정도 하고 어, 이제 현재를 딱 바라보니까 지금 현재 월급으로는 도저히 어떤 서울에 보금자리를 만들고 준비를 하는 것이 불가능하겠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네, 그래서 30살에 과감하게 회사를 퇴사를 하고 오픈을 했던 것이 바로 이 아이폰 사설 수리점입니다. 처음에는 핸드폰 매장을 가게를 하려고 했어요. 그래서 핸드폰 가게에서 좀 일을 배우다 보니까 이런 기회들이 눈에 들어오더라고요. 어저께 저한테 사간 손님이 다음날 핸드폰이 깨져가지고 오셨는데 애플의 AS가 굉장히 불편하고 불만이 많았어요. 그래서 그 틈새를 공략해서 사설 수리점을 오픈을 했고 제가 이제 물량이 굉장히 많이 들어오더라고요. 제 예상과 다르게. 그래서 처음에 스쿠터로 시작을 했는데 점점 물질적으로 많은 것들이 나아지고 삶이 조금씩 달라졌던 것 같아요.
제가 원했던 그런 뭐 차도 사게 되고 처음에 모닝으로 시작해서 이사도 가고 하면서 집도 넓혀가면서 이런 물질적으로는 많이 충족을 했지만 어, 그 평범한 직장인이 저렇게 다른 것들을 저런 것들을 누리기 위해서는 얼마나 많은 몸을 혹사시켰을까요? 제가 새벽까지 일을 많이 했어요. 저녁 8시까지는 오는 손님들을 받고 8시부터 뭐 새벽 2시, 3시까지 이렇게 택배를 까서 그때부터 다시 제2의 하루가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택배 수리를 하는 데에 거의 뭐 새벽까지 일을 했고 그러다 보니까 몸이 많이 망가지더라고요. 음. 그러니까 제가 그 남들이 이렇게 저를 봤을 때, 와, 진짜 일도 되게 많이, 물량이 많이 들어오고, 일감도 많고, 돈도 많이 버는 것 같아 보였을지 모르겠지만, 사실 이제 현실은 그냥 포르쉐 타는 외국인 노동자 수준의 그런 삶이었던 것 같아요. 예. 이런 삶을 제가 8년을 살았습니다. 근데, 이렇게 새벽까지 일하고, 물론 일한 만큼 돈은 많이 벌었지만, 그 삶의 형태가 달라지질 않더라고. 조금씩 조금씩 내 삶이 나아지고 뭔가 다른 방향으로 변화하지 않고 똑같은 그런 삶을 살고 있는데 자신을 발견했던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의 자영업자 비중이 이만큼이에요. 이렇게 많죠. 25.5%나 됩니다. 근로자 중에. 네, 같은 어떤 그 땅덩어리 비슷한 수준의 일본과 비교했을 때 현저히 많죠. 이만큼 자영업자가 많은 만큼 폐업자 수도 해마다 증가를 하고 있는데 제가 열심히 이제 일을 하고 있는 동안 다양한 사건들이 많이 발생했어요. 다들 기억하시는 그런 사건들일 텐데 이게 내 능력과 내 기술과 그런 것들과 전혀 연관이 없는 것들이잖아요. 제 능력으로 어떻게 할 수 있는 것들이 아니지만 저한테 엄청난 타격을 줬습니다. 예, 세월호가 참사됐을 때, 그 배가 가라앉았을 때, 많은 사람들이 슬픔에 빠지고, 이게 휴대폰이 깨지는 또 파손율과 직접적인 영향이 있고, 또 사람들이 소비를 하고 뭔가를 지출하는 것을 주머니를 딱 잠게 만들고, 또 지금 예전에 코로나 비슷한 그런 메르스 사태가 길거리에 사람이 안 다녔어요. 예, 매장에 그래도 하루에 손님이 10명에서 20명 정도가 왔었는데, 그 손님들이 뭐 한두 명도 안 오는 그런 지경까지 이르게 됐어요. 그리고 또 조금 이제 좋아져서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려고 하니까 또 이런 국정농단 이분이 이제 한 행위들로 인해서 나라의 어떤 경기가 침체가 되고 그 사람들이 핸드폰이 깨져도 그냥 깨진 채로 돈을 쓰지 않는 그런 일들이 생기더라고요. 그것들이 제 매출과 제 어떤 생계에 많은 영향을 주게 되는 걸 느끼면서 이게 내가 잘한다고 해서 모든 것들이 잘 풀려나가고 해결되는 것이 아니구나라는 것을 많이 깨달았던 것 같아요. 이렇게 예고 없이 찾아오는 그런 위기들이 저를 항상 늘 고민에 빠지게 했고 뭘 해야 이런 어떤 자영업이 아니라 더 나은 삶을 살 수 있을까? 내가 지금 이만큼 돈 버는 거 너무나 감사한데 여기에서 내가 정말 행복하기 위해서 더 다른 것들을 충족시킬 수 있는 일은 무엇일까에 대한 고민을 굉장히 많이 했었거든요. 예, 그럴 때 이제 저에게 사업을 알려주신 이분들께서 사업 전달을 해주셨어요. 뉴스킨 사업의 기회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셨는데 어, 그 저희 뉴스킨의 기술력, 에이지락 사이언스에 대해서 처음 만났을 때 설명을 해주시더라고요. 근데 그런 어려운 부분은 저한테 많이 귀에 안 들어왔어요. 저는 이곳에 월 1억 이상 버시는 분이 있는데 그분의 삶 모습이 저처럼 자영업을 하는 저처럼 막 매일을 그렇게 열심히 노동을 하는 것이 아니라 1년에 3분의 1 이상을 해외여행을 다니셔도 그 수입이 끊기지 않고 한 달 동안 내내 그 외국에 나가 계셔도 수입이 끊기지 않는다라는 말씀을 해주셔서 굉장히 많이 궁금했었거든요. 그래서 이 우측에 보이시는 이 랠리장에 직접 네, 내가 그분들을 한번 만나 뵙고 과연 어떤 분들이고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시길래 이렇게 나와 다른 삶을 살고 있는지에 대한 확인을 하고 싶더라고요. 그래서 직접 이분들을 만나 뵙고 지금 뉴스킨 사업을 부부와 같이 하고 있습니다. 네. 이 뉴스킨이라는 사업이 사실 네트워크 마케팅이에요. 그래서 이 네트워크 마케팅에 대한 구조를 좀 간단하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좌측에 있는 연예인 두 분, 네, 모습이에요. 자, 이제 눈을 일부러 가렸어요. 지금 이제 촬영을 하고 있어가지고
네. 어떤 광고를 더 신뢰하시나요? 네, 오른쪽이요. 네, 왼쪽 걸 보고 혹시 나 이거 써보고 싶다라는 생각이 드시나요? 요즘에 이제 많은 사람들이 어, 이런 연예인들의 광고를 보고 제품을 사는 일이 많이 없어졌어요. 예. 이분들이 이걸 홍보하고 찍고 있지만 실제로 쓰지 않는다는 건 우리 모두가 잘 알고 있습니다. 예. 아니, 이분들의 집에 불시에 찾아갔을 때 이런 제품들이 빛의 대장 다 타사 거를 아마 이제 가지고 계실 건데 요새 이런 것들을 이렇게 실제 사용하는 사용자들이 홍보를 하는 것을 어필리에이트, 브랜드 어필리에이트라고 많이 얘기를 하죠. 그래서 쿠팡 파트너스도 그런 브랜드 어필리에이트의 일종입니다. 내가 제품을 홍보하고 거기에 대한 이제 일정 수수료를 받는 형태인데, 이렇게 요새는 제가 이런 구조를 설명드리지 않아도, 어, 많은 기업들이 이런 비슷한 네트워크 마케팅의 형태를 카피해서 이제 유통을 하고 있기 때문에 아마 많이 보셨을 거예요, 주변에서. 이런 책들에서도 소개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간략하게만 설명해 드리면 소비자가 판매원이 돼서 연쇄적으로 시장을 넓혀가는 방식이고 이제 미래에 무점포 판매 꽃으로 이제 부상을 하고 있다. 이미 지금 그런 것들이 현실로 나타나고 있죠. 광고비와 물류비에서 많은 비용을 절약을 해서 그것들을 소비자한테 다 돌려주고 환원을 하고 이제 그런 남은 절감한 비용을 기술 개발비에 투자를 할 수 있어서 더 좋은 제품을 만들 수 있는 그런 구조예요. 네. 요새 오프라인 매장 이런 뭐 이마트나 홈플러스 많이 가시나요? 최근에 가보신 분 안 계시죠? 저도 몇 달 전에 가봤는데 가보니까 횡해요. 마트가 그 넓은 수백 평의 마트가 횡하고 아니 이렇게 사람이 없어가지고 여기가 어떻게 이렇게 큰 매장이 운영이 될까라는 의문이 들더라고요. 근데 실제로 수도권에 이런 매장들이 많이 없어지고 있어요. 지금 다들 아시겠지만 여러분들 아마 다 이렇게 온라인에서 뭐 쿠팡이나 이런 데서 식료품이나 생필품을 사고 계실 거예요. 이렇게 온라인으로 많이 전환이 되고 있고 또 온라인에서 또 구독 서비스로 전환이 되고 있습니다. 구독 서비스 많이 이용하고 계시죠? 네. 버거킹에서 이런 이벤트를 한대요. 네. 커피 매일 하루에 한 잔씩 30잔을 4,900원 단돈. 200원도 안 하는데요. 200원도. 네. 근데 왜 이런 걸 할까요? 미치는 장사 아닌가요? 커피 한 잔 200원 팔아가지고 무슨 돈을 벌겠다고 버거킹에서. 마케팅의 일종인데 이런 것을 하는 이유는 커피를 매일 와서 먹는 내 회원들을 많이 유치를 해서 이분들이 커피를 먹으러 왔을 때 햄버거를 사 먹을 수도 있고 내가 오늘은 버거킹에서 점심 먹고 커피 한 잔 이거 내 거 하나 받아가야지 라고 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내 어떤 영역에 많은 회원들을 모집하는 그런 어떤 목적으로 이런 것들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아마 이것뿐만 아니라 주변에 많이 보셨을 거예요. 이것을 구독 경제라고 하는데 온라인 비즈니스 모델로서 이제 매달 일정한 금액을 지불하고 있는 소비자들이 지속적으로 비용을 지출하고 사용할 수 있도록 해주는 서비스인데 소비자도 이점이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10,000원짜리 제품을 내가 매달 쓴다라고 하면 내가 이 제품을 진짜 끊기지 않고 패턴상 계속 소모하는 제품이 맞다라고 하면 더 절감해서 사용할 수가 있는 거죠. 예. 그 SK텔레콤에서 자기 회원들에게 다른 어떤 상품으로 빠져나가지 못하게 그 어떤 네트를 형성했어요. T우주라고 하는 서비스예요. 연 9만 9천 원을 내면 뭐 이것저것 연관되어 있는 자사의 어떤 어플에서 쓸 수 있는 것들을 묶어가지고 파는 거예요. 근데 내가 뭐 아마존에서 월 1회 정도는 물건을 사고 11번가에서 물건을 사고 뭐 이렇게 쓴다라고 하면 이게 훨씬 이득이 되니까 소비자들이 이런 것들을 선택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한 달에 어느 정도 쓰시고 있나요? 넷플릭스 보시고 뭐 유튜브 프리미엄 뭐 이런 거 쓰시고 그리고 핸드폰도 통신요금도 어쩌면 이런 정기 구독과 비슷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약정을 통해서 좀 할인을 받잖아요. 요금 할인 같은 거. 그래서 2년 동안 구독 서비스를 기업에 계속 내고 있는 겁니다. 조사를 해봤더니 한 달 동안 거의 한 30만 원 정도의 지출이 있대요. 요새 MZ 세대들 되게 바빠요. 뭐 하느라고 바쁠까요? 투잡하고 쓰리잡 한다고 바쁩니다. 예, 그래서 세탁소 갈 시간 없고요.
뭐 음식 해 먹을 시간 없어요. 다 이렇게 정기 구독 서비스를 이용해서 즐기고 자기의 시간을 벌어서 오히려 나는 이 시간을 통해 다른 소득을 창출하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대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요새 문화가 돼버렸습니다. 예. 지금 구독 경제의 핵심은요, 네트 확장이에요. 예. 내가 가지고 있는 그 아이템을 통해서 얼마나 많은 네트를, 큰 넓은 네트를 형성을 하는가. 그리고 어, 사람들이 진짜 필요로 하는 아이템을 제공을 할 수 있느냐와 그 아이템을 사람들이 지속적으로 계속해서 쓰게 할 수 있느냐가 관건입니다. 예, 이것들을 해야만 기업이 또는 사업자가 안정적인 그런 경제를 얻을 수가 있어요. 예, 창출을 해낼 수가 있다는 이야기인데 다들 공감하시나요? 우리가 지금까지 소비자의 관점에서 내가 구독 서비스를 하고 있는 입장에서만 생각을 해봤지만 지금 내가 기업의 오너로 생각을 해본다면 내 네트 안에 얼마나 많은 회원을 담아낼 것인지가 관건이 되겠죠. 자, 뉴스킨도 이 정기 구매 서비스를 아주 오래전부터 시작을 했던 똑똑한 기업이에요. 예. 소비자들이 계속해서 쓰는 이 소비재 제품들을 조금 더 할인받아서 사용할 수 있고 또 우리 기업 입장에서는 이들을 놓치지 않고 계속 쭉 매니아 소비자로 이어갈 수 있는 이런 방법을 2000년도 초반부터 시행을 해왔습니다. 요새 생긴 구독 서비스라고 생각하시겠지만 뉴스키는 아주 오래전부터 시작을 했죠. 지금 120회 차면 거의 뭐 10년 넘은 소비자들이 정기 구독 소비자들이 한 번도 끊지 않고 쓰시는 분들이 엄청 많으실 만큼 이 서비스가 소비자들에게 많은 혜택을 주고 있어요. 단순히 그냥 월 할인만 해드리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기념일 쿠폰이나 할인 쿠폰까지 제공을 하고 있어서 이걸 아는 분들은 많은 이득이라고 생각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애니웨이 머니라는 게 있어요. 한 사람이 태어나서 한 평생 동안 소비를 끊을 수 없는 그런 지출을 이야기를 하는데 우리가 아침에 일어나서 이를 닦고 세수를 하고 머리를 감고 하는데 사용되는 그런 생필품들을 이야기를 합니다. 유스케인의 제품들이 대부분 이런 소비재예요. 애니웨이 머니와 관련되어 있는 아이템들이기 때문에 제가 대표적으로 지금 인기가 많은 디바이스 사진을 올려놨는데 이것 말고도 사람이 하루 동안 사용하는 그런 많은 제품들이 있습니다. 근데 요새 코로나 시기 이후에 이 애니웨이 머니의 그 매출이 굉장히 증폭됐어요. 이 뉴스킨 내에서도. 왜냐하면 예전에 영양제는 40대 이상, 50대 분들이 주로 드시는 거였죠. 뭐 젊은 사람들은 밥이 보약이었잖아요. 근데 요새 이런 질병들이 찾아오고 내 몸이 위협을 받는다는 걸 느끼고 또 20, 30대들이 엄청 열심히 그렇게 일을 하고 있어요. 예. 그렇기 때문에 내 건강을 챙겨야겠다라는 또 인식이 바뀌었어요. 그래서 건강식품 시장이 20% 이상 성장을 해서 5조 원을 돌파했고 요새 그 뷰티샵 가는 대신에 집에서 홈뷰티를 하거나 홈트레이닝을 하거나 이런 시장만 해도 10조 원을 돌파를 했습니다. 예, 온라인 마켓이 많이 성장을 해서 뉴스킨에서 일어나는 모든 매출의 92%는 거의 온라인에서 생기고 있어요. 실제로 이 1인 가구에서는 1에서 20만 원 정도, 그리고 4인 가구 이상에서는 50만 원 넘는 이런 고정 지출이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들이 저는 처음에 이런 내용을 봤을 때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이 시장의 규모에 대해서 비교를 해봤던 것 같거든요. 제가 하고 있던 그 자영업의 아이폰 수리라는 거는 스마트폰을 쓰고 계시는 분들 중에 안드로이드가 아닌 아이폰을 쓰는 사람들 또 그 중에 갑자기 핸드폰이 고장났거나 깨지는 사람의 비중이 곧 나와 연관된 어떤 시장의 크기잖아요. 근데 이것을 비교해 보니까 이 세상에 이런 지출을 하지 않는 사람은 단 한 명도 없겠구나. 완전히 큰 시장이구나라는 걸 이제 비교가 되더라고요. 그렇게 생각을 해보니까 이 뉴스킨의 수익의 근원이 엄청난 큰 시장이라는 걸 깨달았던 것 같고, 이것들이 이런 매출이 발생될 수 있는 건 계속해서 누군가는 제품을 쓰고 있다라는 거예요. 네, 실제로 재구매를 일으키는 제품들이기 때문에 우리나라에 합법적으로 등록되어 있는 네트워크 마케팅 회사라면 공정거래위원회에 연도별 재무제표와 매출 상위 품목들 그리고 그 금액, 그리고 후원 수당, 1인당 사업자가 받아가는 후원 수당을 공개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매년 그렇게 공개를 해서 투명하게 오픈을 해서 일반인들도 이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쉽게 찾아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제품들을 살펴보면
다 대부분 아까 말씀드린 어, 소비재, 애니웨이 머니와 관련되어 있는 제품들이죠. 이 180도 뭐 이런 갈바닉 이런 화장품들에 들어가는 제품들이 다 매달 사용하고 이렇게 꾸준히 써야만 쓰고 좋아지는 제품들이다 보니까 또 이런 큰 매출액을 또 발생시키고 있습니다. 네. 코로나 시기에 뉴스킨이 굉장히 많이 성장을 했어요. 그래서 기업을 조사하는 리서치 기관에서 왜 다른 회사들은 다 어려워지고 있는데 뉴스킨만큼은 성장을 하는가에 대한 기업 분석을 했어요. 근데 다른 회사들이 다 아웃소싱을 주고 그 공장이 셧다운이 되면 제품 공급에 어려움이 생기는데 저희 뉴스킨은요, 계속해서 이 투자를 자체 생산하는 어떤 그 공장을 만드는 데 투자를 하고 그런 자체 제조 능력을 구축하는 데 많은 것들을 쏟아 부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위기가 닥쳤을 때 어려운 그런 시기에 더 많은 성장을 할 수 있고 또 생산을 계속해서 해낼 수가 있는 거예요. 이 시기에 사람들이 집에서 생활을 하면서 제품을 더 많이 썼어요. 네, 여러분들 머리 한 번 감고 뭐 코로나 때 격리하면서 두 번 감고 하셨잖아요. 네, 그럼 두 배로 드는 거예요, 샴푸. 맞죠? 네, 그런 것들이 이제 매출에 엄청난 영향이 되었고 앞으로도 이런 위기들이 이런 질병, 코로나 제2의 코로나가 왔을 때 과연 회사가 이런 것들을 서포트 해줄 수 있는지 없는지가 사업자들한테는 굉장히 큰 중요한 요인이 됩니다. 우리가 이거 생계로 하는 사람들도 있는데 영향이 되면 안 되잖아요. 예,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검토해 볼 필요가 있고요. 좋은 기술력으로 만든 이런 제품들이 해마다 이렇게 나오고 출시가 되고 있어요. 근데 이것들이 제가 써보니까 너무 좋다라고 말씀드린 건 제 객관적인 생각이니까 어떤 것들을 보고 검토를 하셔야 되냐면 이제 공신력 있는 기관에서 이런 상을 줍니다. 유료 모니터라는 곳에서 소비자들이 어 이제 좋아하고 매출도 엄청나게 제일 많이 팔리고 좋아하고 인기 있고 꾸준히 사랑받는 제품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이제 상을 줬어요. 이게 이제 5년 연속 지금 1등을 하고 있어요. 네. 영상 하나 보도록 하겠습니다. 뒤에 불 잠깐 꺼주시겠어요? 앞에 불. 여러분, 혹시 영화 마이너리티 리포트 보셨나요? 벌써 20년이 지난 영화이긴 한데요. 2050년대를 배경으로 한 스티븐 스필버그 감독의 상상력이 돋보이는 영화죠. 제가 기억에 남는 장면 중 하나가 사람들이 길을 걸을 때 각종 광고판에서 홍채를 인식해서 각자에게 맞는 메시지를 해주는 장면이에요. 예를 들면 여행사 광고판 앞을 지나가면 그 사람에게 맞는 여행지를 추천해주는 거죠. 저는 이게 굉장히 인상 깊었는데 최근 여러 가지 비슷한 서비스가 제공되는 걸 보면서 실제 이런 날이 멀지 않았구나 싶었어요. 주말이나 여가 시간에 보통 이렇게 영화 많이 보시죠? 유튜브나 OTT 같은 플랫폼들을 많이들 이용하실 텐데요. 처음 딱 접속했을 때 찰떡같이 여러분이 어떤 장르의 작품을 좋아하는지 너무 잘 추천해줘서 놀란 경험 있으실 거예요. 또 나의 바이오리듬에 맞춰 조명이나 커튼이 자동 조절되기도 하고 내 생활 패턴에 맞춰 앱 하나로 집안의 모든 전자기기를 통제하기도 하죠. 이게 AI와 IoT 기술을 활용한 건데요. 사물 인터넷, 즉 IoT 기술이 적용된 제품들로 더욱 스마트하게 개인의 삶에 편리함을 제공하고 있고 이를 넘어 공공 단위의 생활에도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이걸 경험해보면 정말 편리하구나 라는 생각이 드는데 한번 경험한 소비자들이 몰리게 되면서 서비스를 제공하는 산업과 시장이 날로 커지고 있죠. 바로 개인화 시대가 오고 있는 겁니다. 모니터에서 진행한 조사에 따르면 뷰티 앱 사용률이 급격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앱을 통해 자신에게 맞는 제품을 추천받기도 하고 가상 메이크업을 통해 베이스톤을 확인해 나에게 맞는 정보를 얻고 있죠. 뉴스킨에서도 이러한 초개인화 니즈에 따라 새로운 디지털 생태계를 구축 중인데요. IoT로 연결된 디바이스를 통해 나의 피부 상태를 확인하고 개인의 니즈와 피부 컨디션을 반영해 제품을 추천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바로 베라와 루미스파 아이오입니다. 베라는 기존의 베라스킨 컨설팅뿐만 아니라 뉴스킨 제품과 디바이스 관련한 제품 정보 및 쇼핑, 콘텐츠 등을 소비자 개개인의 특성에 맞춰 경험할 수 있도록 제공하는 모바일 앱입니다.
IoT 기술이 접목된 루미스파 아이오와 함께 사용하면 마치 나만의 퍼스널 스킨케어 코치가 있는 것처럼 피부를 관리할 수 있다고 하죠. 루미스파 아이오와 베라를 연동하면 루미스파 아이오로 트리트먼트를 진행하는 동안 앱을 통해 어떤 방향으로 어떠한 세기로 진행해야 하는지 실시간으로 알려주고요. 이러한 사용 정보를 저장하고 데이터화해서 나만의 루틴 그리고 매일 내 피부 변화를 체크할 수 있습니다. 개인마다 피부가 다 다른데 동일한 트리트먼트의 식상함을 느끼고 자신에게 맞는 피부 관리법이 필요했던 분들을 위한 내 피부에 꼭 맞는 슈퍼 스마트 클렌징 솔루션인 것 같습니다. It's these little details that we try to think of far in advance of even the design to ensure that we give you the best experience possible. 네. 이렇게 만들어진 제품이니까 전 세계 1등을 할 수밖에 없겠죠. 지금 굉장히 핫합니다. 많은 분들이 소비자들이 사용을 하고 계시고 이 IoT가 아까 영상에서 나왔듯이 사용자들이 계속해서 편리함을 원하고 있기 때문에 이 시장은 쭉 지속적으로 성장을 할 수밖에 없어요. 예, 새로운 것을 추구하고 지금보다 더 나은 거. 사실 핸드폰 바꾼 이유 뭐세요? 뭐 때문에? 더 좋은 거 쓰고 싶고 더 빠른 거 쓰고 싶잖아요. 예, 이런 어떤 생활에 어떤 삶의 질을 올릴 수 있는 제품에 대한 소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11조 달러예요. 이 11조 달러 규모가 상상이 가세요? 예, 그만큼 성장을 할 전망인데 저도 써보니까 너무 편하더라고요. 이런 것들을 이제 셀프로 설치를 해놨어요. 뭐 불 끄고 켜고 하는 것들, 뭐 커튼 닫히고 열리고 집에 이제 현관문에 센서 달려 있어서 문 열면은 뭐 복도불 켜지고 커튼 열리고 닫히고 뭐 이런 것들인데 한번 빠지면요 이제 안 쓰면 너무 불편해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그 시리로 많이 이것들을 활용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 루미스파 IoT가 또 적용이 돼서 앱으로 모든 것들을 제어하고 설정하고 또 거기에 대한 피드백도 받을 수 있고 내가 또 언제 어떻게 쓰고 있는지 내 데이터가 기록이 돼서 이 AI가 제품 추천까지 해주는 그런 시대가 열렸습니다. 이것들을 어디도 하지 않는데 뉴스킨에서 최초로 뷰티 회사에서 이것들을 시도해내고 있는 거예요. 예전에는 화장품 회사로 많이 알려져 있었어요. 근데 지금은 더 이상 화장품 회사가 아니라 이제 디지털 기업으로 거듭나고 있습니다. 한번 사용을 해보시면 엄청난 충격을 받으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예. 자, 이 제품을 나 혼자만 써도 굉장히 좋은 이 제품을 가지고 음, 나만의 구독 경제를 구축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걸 한 대를 쉐어했다는 거는요. 누군가 나의 평생 소비자 자산이 된다는 이야기가 같아요. 어, SK텔레콤에서 휴대폰을 한 대 팔아서 이걸 판매하는 마진으로 먹고 사나요? 예, 통신 요금을 받아서 그 소비자 자산을 통해서 이제 수익을 만들어내죠. 똑같습니다. 내 구독 경제를 구축을 할 수 있는데 이 제품 디바이스 하나를 유통을 하면요. 이걸 사용하시는 소비자분이 매월 1인당 한 개의 클렌저를 소진을 하게 되겠죠. 예, 전용 클렌저를 사용해야 돼요. 꼭. 그리고 이 헤드, 면도기의 면도날처럼 계속 쓰다 보면 닳습니다. 예, 내 각질을 많이 깎아내면 깎아낼수록 빨리 닳습니다. 그래서 이 베라가 교체 시점까지 알려줘요. 헤드를 언제 교체해라. 그렇게 헤드를 교체하게 되고 또 이번에 새로 나왔습니다. 네, 이거는 이제 어, 클렌저였다면 각질을 스케일링 할 수 있는 세럼이 또 나왔죠. 이 디바이스 하나에 여러 가지 구독을 통한 어떤 소비를 할 수 있는 제품들이 계속 얹혀지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 이 제품 하나 유통하면 이런 사용을 한다고 했을 때 한 달에 4대만 쉐어를 해도 8개월 후에는 월 100만 원에 나만의 구독 소득, 누구에게도 귀속되지 않는 나만의 구독 소득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예, 이것은 일을 하지 않아도 들어오는 비활동 소득을 만들 수 있다는 이야기예요. 자, 한 달에 4대. 많아 보이나요? 한 달에 4대? 이거는 거의 투잡이나 쓰리잡 수준으로 했을 때 일주일에 한 대씩 내 뭐 주변에 친구한테 내 얼굴 깨끗해졌지, 좋아졌지 하고 일주일에 한 번만 알려줬을 때 일어나는 일이에요. 예, 8개월 후에 월 100만 원의 소득. 괜찮나요? 안 괜찮나요? 예. 자, 이걸 한 번 만드는 방법을 100만 원 소득을 만드는 방법을 내가 터득을 했다라고 가정을 해볼게요.
5억짜리 오피스텔 한 채를 내가 가지고 있으면 100만 원 정도의 월세가 들어와요. 매달. 예. 그런데 방금 이 8개월 동안 내가 그 방법을 터득을 했는데 뭐 늦어질 수도 있겠죠. 그래서 1년으로 잡읍시다. 1년. 자, 1년 차에 100만 원 소득이 만들어졌어요. 자, 2년 차, 3년 차, 4년 차. 한 번 만드는 방법을 배우면요. 이 빌딩 내가 다 먹어버릴 수 있어요. 예. 자, 이 건물을 한 채 소유하는 거 금방입니다. 내가 이거를 맘먹고 내가 한 달에 4대가 아니라 한 달에 한 10대, 2배 이상 빠른 속도로 했다라고 가정을 해보면 4개월에 100만 원, 8개월에 200만 원이 되는 거예요. 예, 그거는 내가 얼마만큼 열정을 쏟아붓고 시간을 투자하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결과입니다. 이 건물 하나를 내가 소유하기 위해서는 뭐 거의 30억 정도, 최소 30, 꼬마 빌딩 하나 30억이니까 그 정도 자산을 모아야지만 건물주가 될 수 있겠죠. 근데 이거는 내 열정과 노력만으로 가능하다는 얘기예요. 자, 이것들이 100%내 자산, 법적인 자산으로 보호를 받고요. 내 자녀들에게 상속도 시켜줄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제가 불의의 사고를 당해서 빠르게 질주를 하다가 사고가 나서 사망 시에 저희 딸 아이가 이것들을 모두 상속을 받게 됩니다. 예. 자, 이 만약에 내가 자산소득 1,000만 원 정도를 만들어 놨다라고 했을 때 아까 그 꼬마 빌딩 하나가 1,000만 원 정도의 월세가 들어온다라고 하더라고요. 자, 그러면 그거를 우리 자녀들한테 물려준다고 하면 상속세를 냅니다, 나라에다가. 그게 그 상속세가 굉장히 세요. 30억 원을 초과하면요, 세율이 50%예요. 네, 어마어마하죠? 그러면은 거의 한 40억을 물려주는 것과 같습니다. 40억을 내가 벌어가지고 모아가지고 그렇게 물려주는 것이 아니라 이것으로 이 법적인 자산을 물려줄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애플에서 계속 PC만 만들고 뭐 컴퓨터만 만들고 하다가 갑자기 어느덧 그 아이폰이라는 핸드폰을 만들어서 내놓았어요. 이게 바로 아이폰 1세대, 1세대인데 이때 한 고작 600만 대 정도 팔렸어요. 전 세계에. 근데 이것이 무엇을 바꿔놓았냐면 이때부터 통합적인 생태계가 애플의 생태계가 시작됐습니다. 저도 이 생태계에 이렇게 딱 빠져 있어요. 지금 벗어날 수가 없어요. 저를 이렇게 꽉 올가미처럼 이렇게 그물 안에다가 저를 이렇게 엮어놔가지고 어디 갈 수가 없어요. 이렇게 견고하게 저를 묶어놨습니다. 근데 이런 사람들 많습니다. 자, 애플 쓰시는 분들 다 뭐 그 관련된 디바이스들 쓰시죠? 아이클라우드에 저는 한 달에 13,500원씩 해서 2테라를 쓰고 있어요. 그 와이프랑 같이 나눠서 쓰고 있는데 그거하고 또 앱 결제하지 뭐 이것저것 해가지고 몇만 원씩 내고 있어요. 근데 이것들을 이제 우리가 뉴스킨에서 지금 시도를 하고 있는데 2023년도에 엄청난 일들이 많이 생기고 있습니다. 작년에 루미스파 아이오가 나왔고요. 올해 또 웰스파 아이오가 곧 8월에 출시가 되는데 애플 생태계 안에 어, 내가 빠져 있는 것처럼 이 뉴스킨 생태계 안에 나만의 소비자를 얼마나 내가 많이 구축을 할 것인지가 달려 있습니다. 2023년 이 베라 작년에 나왔지만 시범 단계부터 계속해서 업데이트가 되고 있어요. 지금 피부 측정을 그 수억 원씩 하는 그 비지아 측정기를 앱 안에다 넣어서 카메라로 내 얼굴을 찍고 모공 그리고 기미 뭐 피부톤 이런 걸 다 확인해서 제품을 추천해주는 그런 AI입니다. 이제는 더 이상 사람이 무슨 피부가 지성이세요, 여드름이세요, 뭐 이런 거 안 물어봐도 되고 고민이 어디세요, 주름이세요, 뭐 이런 것들을 안 물어봐도 물어보지 않아도 나보다 더 똑똑한 AI가 고객을 컨설팅 해주는 그런 시대가 열렸어요. 이것들을 저희 손 안에다가 뉴스킨이 넣어줬습니다. 8천억 원 정도를 투자를 해서 이 앱 2개를 개발을 했어요. 그래서 지금 현재 우리가 바로 사용이 가능하고 제 폰에도 깔려 있습니다. 나중에 한번 과연 얼마나 잘 만들어져 있는 앱인지 꼭 오늘 초대해 주신 분께 한번 경험을 해보게 해달라고 요청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 웰스파 아이오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것이 바로 2달 후면 우리 손에 들어오게 돼요. 예, 지금은 아무도 쓰고 계신 분이 없어요. 시중에 없는 모델입니다. 그래서 누구나 공평하게 이 기회를 맞이할 수가 있습니다. 제가 아까 그 투수 이야기를 처음에 보여드렸죠. 공이 손에서 떠나는 순간 모든 것은 결정된다. 이 제품은 이미 개발돼서 이제 투수의 손을 떠났습니다. 우리가 어떤 관점으로 이걸 바라볼 것인지가 굉장히 큰
그런 기회를 얻을 수 있는데, 자, 나한테 와서 내 눈앞에 와서 내 손에 쥐고 내 몸을 이렇게 문지르는 소비자의 관점으로 바라본다면요. 평생 아마 소비자로 남아서 사실 거예요. 누군가의 구독 서비스를 통해서 소비자가 되는 그런 삶을 살게 되실 텐데, 자, 이 제품이 앞으로 어떻게 유통이 되고 어떤 파장을 불러일으킬지를 미리 예측한다면, 어, 기업가 그리고 뭐 엄청난 성공을 거머쥘 수 있는 그런 사업을 확장해 나갈 수 있는 기회를 가질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관점을 어디에 둘 것인가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이 제품은 지금 시중에서 이런 것들을 못 보셨을 거예요. 뷰티와 웰니스를 통합적으로 케어를 해줄 수 있는 그런 제품이에요. 자, 운동 전후에 사용하는 이 제품이 있고요. 세 가지 리추얼이 있는데 바디를 탄력하고 매끄럽게 가꿔주기도 하고 혈행 개선도 도와주고 뭐 이런 것들을 해줄 수 있는 다양한 제품들이 있어요. 이 디바이스 한 대를 아까 유통을 하게 되면 이만큼의 어떤 제품을 쓰는 소비자 한 명을 계속해서 내 소비자 자산으로 네트 안에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네. 여기 이 앱 안에서요. 루틴, 뭐 매일 어떻게 쓰고 있는지도 체크를 해주지만 정기 구매 관련된 것도 다 안내를 해줍니다. 만약에 이 제품을 쓰고 있는 사람이 한 달에 한 번씩 이걸 주문을 한다라고 하면 정기 구매 제한을 해서 왜 그렇게 쓰세요? 15%, 10%에서 5%에서 10%더 할인 받아서 쓰세요. 라고 알려줄 수도 있고 뭐 다양한 그런 제한을 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것들을 내 소비자가 뭐 수백 명, 수천 명인데 일일이 내가 케어를 할 수가 없잖아요. 이제는 비서처럼 이 AI가 다 대신해서 해준다는 이야기예요. 예. 결론은 우리가 결국 이 네트 안에 회사는 이 네트 확장을 위한 기반, 투자 뭐 이런 것들을 다 해주고 있고 우리가 이 네트 안에 얼마나 많은 내 소비자를 담아낼 것인가가 관건입니다. 이것들을 어떤 관점으로 곧 출시될 이 제품을 바라봐야 하는가 한번 생각을 해보시고 이 기회를 놓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예. 뉴스키는 플랫폼 사업이에요. 요새 이런 오프라인 매장 하나 차리려면 이 정도 비용이 든대요. 뭐 조그마한 이런 카페 하나 차리는데도 1억에서 2억 정도가 드는데 매장을 갖고 있으면 뭐 갖고 있는 대로 왜 장점이 있겠지만 요새는 크게 성공하고 성장하는 기업들을 보면 이런 오프라인이 아니라 플랫폼 내에서 성장을 하고 있습니다. 창고나 매장, 뭐 재고 이런 것들이 없이 어, 그 수요와 공급을 연결해주는 마케팅이에요. 쉽게 설명드리면 쿠팡에서 제가 어떤 물건이 필요해가지고 주문을 한다라고 했을 때 쿠팡에서 저한테 이 제품을 보내주는 게 아니죠. 생산자하고 저를 연결해줍니다. 이 원두를 판매한 생산자로 제가 주문을 하면 생산자가 배송을 해주고 쿠팡은 거기에 대한 수수료를 받는 거죠. 쿠팡은 창고나 재고, 우리 매장 리스크 이런 것들을 갖고 있지 않아도 거기에 대한 막대한 수수료를 통해서 기업이 돈을 벌고 있죠. 제가 만약에 이 원두가 너무 마음에 들어서 여기 정기 구매에 있어요. 정기 구매하면 아주 조금 할인을 해주더라고요. 예. 그렇게 구매를 하면 쿠팡은 제가 살 때마다 수수료를 받겠죠. 똑같습니다. 뉴스킨도 플랫폼 구조예요. 예, 제가 제품을 떼어다가 뭐 이렇게 판매하는 그런 구조가 아니라 단지 원하는 사람과 회사를 연결해주는 형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플랫폼이고요. 제가 어떤 그 로드샵을 내서 막 매장에 그 제품을 전시해 놓고 그렇게 판매한다라고 하면 플랫폼 비즈니스라고 볼 수가 없겠죠. 점포나 재고 투자가 없이도 이렇게 연결만으로 구독 배송을 할 수가 있고 그때마다 정기적인 커미션을 받는 형태이기 때문에 플랫폼 사업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영상 하나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대기업 직원으로 사는 거하고 자기 포크레인 한 대 가지고 한 대는 세 주고 사는 거하고 어느 쪽이 더 삶이 좋을 것 같으세요? 포크레인. 진짜 누가 더 삶이 좋을지 모르지만 분명한 거는 어느 한쪽이 더 나을 것 같지도 않아요. 근데 우리나라 부모들은 대부분 다 큰아들처럼 키우고 싶어요. 최악은 뭔지 아세요? 자식을 돈을 2억을 들였는데요. 어학연수까지 보냈어요. 근데 취직이 안 돼요. 그러니까 인제 포크레인을 배워요. 네? 진짜 요즘 많이 근데 문제는 포크레인 기사를 따고 왔는데 이제 포크레인을 사줄 돈이 없어요. 2억을 공부하느라고 써버렸잖아요. 그러면 이 사람이 어디로 가냐?
그 아까 전에 그 친구의 새 놓는 포크레인의 기사로 갑니다. 대한민국이라는 사회가 뭘 열심히 안 해서 이 문제가 생기는 게 아니에요. 그 방향이에요. 내가 지금 고생을 하고 힘들고 있는 이거의 내용이 뭐냐는 거예요. 자식한테 돈을 들이지 말자는 얘기가 아니라 그게 과연 내 자식한테 가장 좋은 건가? 이걸 하면 내 자식한테 도움이 되는 걸까에 대한 고민을 하고 시작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그렇다 그러더라도 수많은 사람들을 비난할 수는 없어요. 한국 사람들. 왜냐? 아무도 그 사람들한테 뭘 해야 되는지 가르쳐주지 않았어요. 우리 사회는 열심히 하면 되는 것처럼 얘기했지 뭐든지 뭘 해야지 된다는 얘기는 안 가르쳐줬어요. 아무도. 그래서 결국 자기가 잘못 선택한 거에 대해서 본인이 개인적으로 책임질 수밖에 없는 현실이지만 그걸 스스로 혼자 다 책임지라 그러면 너무 억울해요. 한국 사람들은 죽으라고 열심히 산 죄뿐이 없어요. 내가 안 먹고 안 입고 많은 젊은이들 요새 대학 어떻게 갑니까? 중고등학교 때 놀 시간도 안 주고 하루에 8시간씩 학교에 있죠. 학원 가서 4시간 있죠. 집에 와서 숙제. 말도 안 되는 삶을 왜 살까요? 그 삶을 살면 누가 보상해 줍니까? 돈이 처벌 많아서요. 집에 몇백억 정도 있어가지고 자식한테 10억씩 교육비 쓰고 본전 찾기 글르면 그러면 20억 들여서 식당 차려주면 돼요. 그렇게 돈 많은 사람들은 잘못된 선택을 해도 타격이 적어요. 그런데 그 2억이 자기가 20년 동안 번 돈의 대부분인 사람이 그 돈을 쓸데없는 짓을 하고 나면요. 무슨 일이 벌어져요? 그 자식도 못 살고 그 부모도 못 살게 돼요. 네, 지금 MZ 세대가 부모보다 가난한 첫 번째 세대라고 해요. 부의 격차가 엄청나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네, 그들의 소득이 예전 세대보다 줄어든 것도 아니에요. 네, 소득이 줄진 않았어요. 지금 시대가 많이 바뀌었죠. 사회가 많이 바뀌고 있어요. 물가가 오르고 있고, 음, 아까 영상에서 나온 것처럼 몇십억씩 물려받을 재산이 있는 게 아니라면 기회 자체가 오질 않는데요. 예. 그래서 욜로니 탕진재미니 하면서 쓸 거 오늘 벌어서 오늘 다 쓰고 이번 달 번 거 뭐 사고 싶은 거 다 사고 명품 사고 요새 이런 것들이 MZ의 추세 아닌가요? 예. 열심히 투잡해서 쓰리잡해서 내가 갖고 싶은 거 사고 사실 이런 시대에 문화가 생기게 된 것은 바로 이런 문제가 아닌가 생각이 들어요. 급여 인상보다 물가가 더 많이 오르고 있습니다. 1년에 고작해봐야 뭐 한 10만 원 정도 이렇게 오르나 봐요. 예, 매년마다. 그런데 물가 오르는 거 지금 치솟는 거 지금 그 전기세 오르는 거 보셨어요? 아마 이번 올 여름에 에어컨 많이 트시면은 깜짝 놀라실 거예요. 엄청나게 올랐어요. 그 전기세가. 근데 한전은 그래도 적자래요. 그렇게 올려도. 더 올려도 적자래요. 그러니까 거의 뭐 미치고 지금 전기를 주고 있는 건데 지금 아마 제대로 이 기업이나 그 사회에서 이런 것들을 다 우리에게 청구를 하면 아마 너무나 더 힘들어질 거예요. 그래서 이런 문제들 때문에 지금 MZ 세대들은 투잡을 하고 쓰리잡을 하고 6시에 퇴근해서 뭐 또 12시까지 일을 하고 또 이런 분위기가 되지 않나 싶어요. 예. 우리나라 인구 지금 직장인들의 50%가 투잡 이상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예. 이유가 뭘까요? 나는 진짜 하루 종일 열심히 일했는데 왜 내 삶이 달라지지 않는 걸까요? 그거는 아까 영상에 나온 것처럼 누구도 이걸 알려주지 않았다는 거예요. 학교에서도 그리고 집에서 가정에서 부모님들이 그 방법을 알려주지 않았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부모님들도 잘 사는 방법을 어쩌면 모르고 계실 수도 있어요. 네, 우리가 아침부터 저녁까지 열심히 일을 해서 내 노동을 많이 해야만 잘 살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소득이 발생하는 이런 시스템을 소유해야만 삶이 변화하고 좋은 그런 환경으로 나아갈 수 있는 거라는 이야기가 바로 이 책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는 비즈니스 오너가 되어야 하는 이유, 진짜 그 부자가 될 수 있는 이유는 이 안에 있다라는 거. 이것이 바로 이 책 2권에 나와 있는데 모든 지구상의 직업은 이 표 안에 들어간다고 합니다. 예, 왼쪽에 E와 S 보면은요, 지구상의 95%의 인구가 한 5%의 적은 돈만을 나눠 가지면서 살고 있다라고 하는데 직장인이거나 내가 내 일을 나를 고용해서
이제 자영업을 하는 그런 전문직 자영업자를 이야기를 하죠. 하지만 우측의 사람들은 자기가 어떤 시스템이나 회사를 소유하고 있고 이것들이 돈을 벌어다 주는 구조 또는 엄청난 막대한 뭐 소액 투자 아니고요. 개미들 아니고요. 몇백억, 몇십억 이렇게 손실을 입어도 좀 속상하고 많은 그런 분들 이야기입니다. 예, 돈으로 돈을 버는 사람들, 투자가 이 영역이 바로 오른쪽의 사람들인데 지구상 인구의 단 5% 아주 소수의 사람들이 그 막대한 95%의 자본을 나눠 가지면서 벌고 있다고 해요. 예. 저는 처음에 이 S부면에서 일을 할 때 뉴스킨 사업을 알아봤을 때 이렇게 한 대 한 대 아이폰을 고치는 시간적, 신체적 노동의 한계가 있는 그런 분야에서 일을 했었어요. 근데 저는 나는 이거 자영업을 하니까 사업을 하고 있는 줄 착각을 했었는데 그게 아니더라고요. 왜냐하면 구조 자체가 달라요. 이렇게 노동을 통해서 돈을 맞바꾸는 형태와 우측의 사업가는요, 내가 만들어 놓은 그 시스템을 통해서 돈을 버는 그런 기업가 또는 뭐 이렇게 음반을 제작한 그런 작곡가나 인쇄 소득을 얻고 있는 작가, 건물주 이런 사람들을 이야기를 합니다. 이 사람들은 자신이 노동을 하지 않아도 어떤 시간을 투여하지 않아도 돈이 들어오는 시스템을 갖고 있기 때문에 자산을 통한 지속적인 소득을 얻을 수가 있죠. 근데 이 책에 뭐라고 나오냐면 일반 평범한 사람들, 뭐 막대한 비용을 투자해서 회사를 세울 수 없는 그런 평범한 사람들도 이 네트워크 마케팅이라고 하는 이 도구에 편승을 해서 이것들을 만들어낼 수 있다라는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네, 이걸 자영업과 이제 한번 비교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스템을 가지고 있는지 없는지에 따라서 삶이 굉장히 많이 달라집니다. 네, 제가 이제 자영업을 할 때 제 이야기인데요. 이렇게 30대 젊은 수리점 사장님이 하루 종일 열심히 아이폰을 고쳐가지고 10대 수리를 했다라고 했을 때 30일 동안 300대의 제품을 고치겠죠. 이게 8년을 일해서 28,800대라는 수리를 하게 됩니다. 이거는 단 하루도 쉬지 않고 일을 했을 때예요. 맞나요? 예. 근데 오른쪽에 오른쪽 아, 자신의 노동을 하는데 사용한 것이 아니라 이것을 누군가에게 알려주고 그들 또한 그렇게 그 수리를 할 수 있는 기술을 이제 복제해 준 거예요. 근데 특이한 점은 이분들이 수리점 사장님, 즉 자영업자 분면에 S 분면에 있는 사람들이 아니라 이 오너처럼 똑같은 권한을 받고 자기도 자기 자신이 배운 기술을 분양해서 프랜차이징을 할 수 있는 권한까지 받았다라고 한다면 이들이 똑같이 4명씩 이렇게 분양을 나간다고 했을 때 총 340개의 토탈 프랜차이즈 망이 구축이 되고 28,800대를 수리하는 데는 8일밖에 걸리지 않은 시간이 비교가 되시죠. 이것이 바로 뉴스킨이 주는 레버리지의 기회예요. 자, 일반적인 프랜차이즈 레버리지 한번 비교를 해보면 백종원 씨가 더본 코리아라는 것을 지금 기업의 오너시잖아요. 내가 만약에 홍콩 반점을 가맹비를 내고 오픈을 해서 잘 운영을 해 나간다고 했을 때 거기서 이제 먹고 살 만한 어떤 소득을 만들어 나간다고 했을 때 내 기술과 노하우를 다른 누군가에게 알려주고 내 친구한테 너도 한번 이거 분양해서 해봐라고 할 수 있나요? 네, 누군가에게 분양할 수 있는 권한은 내가 갖고 있지 않습니다. 나는 그냥 홍콩 반점의 사장님이지 백종원이 아니니까요. 그런데 뉴스케는요, 모두가 똑같은 평등한 구조 속에서 사업을 해나갈 수가 있기 때문에 먼저 시작하고 나중에 시작하고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어, 나로부터 6대까지의 모든 권한을 내가 갖고 또 다른 사장님들 또한 그들로부터 6대까지의 모든 권한을 갖기 때문에 이것들은 평등한 구조이고 또 나중에 시작을 했더라고 해도 내가 더 열심히 하면 그것들을 뛰어넘을 수 있는 구조입니다. 그래서 백종원 씨는 이런 매장들을 하나하나 늘려가야지만 지금 뭐 전국에 한 2만 개인가 뭐 있다고 해요. 이 더본 코리아 이하의 그런 프랜차이즈 점포들이 그것들은 한 개 한 개 한 개 본인이 다 이렇게 회사에서 예, 그 가맹점들을 오픈을 했기 때문에 그 숫자가 된 거지만
나는 단 4명만을 분양을 했는데 이것들이 스스로 퍼져나가서 기하급수적인 레버리지를 일으키는 게 뉴스킨 사업의 특징입니다. 이것이 바로 8년의 경제활동을 단 8일 만에 줄일 수 있는 레버리지. 바로 우리가 지금까지 알고 있던 어떤 희생의 규칙, 그 노동의 규칙을 깨뜨리고 최소한의 노력과 시간으로 더 큰 효과를 낼 수 있는 그런 공식적인 거예요. 그래서 예전에는 한 회사의 직장에서 뼈를 묻고 은퇴할 때까지 일을 했다라고 하면 요즘에는 내가 더 나은 어떤 그런 도구, 나은 기회를 얻기 위해서 또 귀를 열고 계신 분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자, 이 레버리지 수익을 좀 설명드리기 위해서 뉴스킨 이 벨로시티 보상 중에 쉐어 빌드, 리드라는 보상이 있는데 제가 이 앞서 이 두 가지는 좀 생략을 하고요. 이 리드 보상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릴게요. 방금 말씀드린 그 440개의 대리점, 그 분양 대리점 중 한 개 매출의 5에서 15%, 평균 대리점이 이제 대리점 수의 평균이 한 개에 20만 원 정도인데 곱하기 대리점 수라고 했잖아요. 예. 이게 아까 보여드린 그 그림에서 어, 내가 알고 있는 기술과 노하우를 이렇게 분양해 나간다라고 했을 때 네 개의 대리점이 또 네 개씩 이제 이렇게 확장되어 나갔을 때 총 340개의 대리점이 어, 그 구축이 됐잖아요. 이때 발생하는 소득은 곱하기 20만 원을 하게 되면 월 6,800만 원의 고정 소득이 발생을 하게 합니다. 자, 발생이 되게 되는데 어떤 것들을 알려줬냐면요. 단지 아까 루미스파 어, 매니아, 그러니까 내 구독 소비자를 30명 정도, 30명 정도 만드는 노하우를 알려주고 그들도 또한 구축할 수 있게 해주는 것으로 이것들을 해나갈 수 있다는 거예요. 뭐 막대한 매출을 뭐 몇백억의 매출을 내서 이런 수익을 내는 것이 아니라 단지 매니아 소비자 30명 만드는 것으로 알려줬을 뿐인데 이런 결과를 낼 수 있다는 거. 이게 바로 이 레버리지의 핵심이자 비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내 열정과 노력을 투자를 해서 이 레버리지를 일으키기 위한 그 초석을 다져야 하는데 그 시간을 짧게 가져갈 수도 있고 누군가는 천천히 오래 가져갈 수도 있겠죠. 어쨌든 발생하는 그 시간을 우리는 지금 당장 내일부터 또 어딘가에 출근을 해서 이 젊은 시간을 또 보내게 됩니다. 10년이든 20년이든 그 일하는 시간은 누구에게 주어지죠. 그 시간을 어디다 쏟을 거냐. 네, 그거예요. 그 쏟는 회사를 제대로 알아봐야 됩니다. 왜냐하면 국내에 네트워크 마케팅 회사들이 많이 들어왔다가요. 철수한 곳도 있고요. 망해서 없어진 아예 이름조차 기억되지 않을 만큼 사라져버린 곳도 있습니다. 그렇게 되지 않으려면요. 우리는 회사의 아이템이나 회사의 이력, 이 창립자의 마인드, 사명 이런 것들을 꼼꼼히 따져보고 파악을 해야 돼요. 자, 뉴스키는 1984년도에 이제 창립이 됐어요. 이 창립자 세 분께서 좋은 것만 넣고 좋지 않은 건 넣지 않고 우리 한번 제품을 만들어 봅시다 라는 약속을 했고 그 약속을 지금 40년간 지키고 있습니다. 미국은 엄청난 법치 국가입니다. 내가 이런 약속 좋지 않은 건 안 넣었어요. 여기 하나도 라는 약속을 했는데 만약에 검출이 됐다. 그럼 어떻게 될까요? 예. 이제 법적으로 어떤 처분을 받겠죠. 그리고 도마 위에 오르게 되고 사용자들은 다 떠나가게 되겠죠. 이런 약속을 지켰기 때문에 지금까지 잘 어, 많은 소비자들과 함께하고 있고 우리나라에 오픈된 지 27년 정도 됐습니다. 그리고 기업 평가 1등급을 계속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넘버원 뷰티 디바이스 시스템 브랜드 5년 연속 지금 1등을 하고 있고 좋은 일도 많이 하고 있어요. 전 세계에 굶주리는 고통받는 기아들을 위해서 우물도 만들어주고 있고요. 뭐 바이타밀이라는 끼니를 8억 끼니 이상 제공을 했고 그 끼니를 회사에서 전부 다 기부를 한 것이 아니라 우리 사업자들이 매월 몇 퍼센트를 기부할 수 있도록 또 그 기회를 줘서 우리도 그런 선한 마음에 동참할 수 있는 그런 어떤 공동의 기부를 또 하고 있는 회사예요. 지금 여기는 5일마다 100만 장자를 배출한다고 했는데 지금은 3일마다 한 병꼴로 100만 장자를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이거는 네트워크 마케팅 회사 중에 가장 많은 커미션을 주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고요. 뭐 구글이나 마이크로소프트 이런 회사 다음으로 전 세계에서 세 번째로
많은 부자들을 배출해내고 있는 기업이에요. 뉴스킨의 핵심 기술 에이지락입니다. 이건 한 5년 전 정도의 자료예요. 10 빌리언 달러를 돌파했다라고 하는데 지금 훨씬 많은 매출을 일으키고 있는 이 기술에 대해서 간단히 살펴보면 젊음을 더 오래 유지하는 과학. 이 젊음을 원치 않은 사람이 있나요, 지구상에? 내가 더 젊어지고 싶고 오랫동안 건강하고 싶고 나이를 먹어도 건강하게 늙고 싶은 이 니즈는 누구나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많은 돈이 흐르고 있고요. 실제로 그렇기 때문에 많은 기업들이 이 시장에 뛰어들고 있어요. 하지만 뉴스킨은 더 발 빠르게 이것들을 준비를 해서 이 기술을 개발을 해냈고, 실제로 이 제품을 사용한 소비자들이 다 느끼고 어떤 그 엄청난 이 기술이 처음에 발표가 됐을 때 그 미국의 본사가 있으니까 미국의 뭐 언론에서 난리가 났었어요. 뉴스 뭐 잡지 등등에서 그 인터뷰를 하고 그 기술을 입증해라라는 그런 논문까지 다 발표를 하면서 엄청난 이슈가 됐었는데 노화에 영향을 미치는 유전자 발현을 찾아내서 그 성분들을 선택하고 다시 젊은 유전자로 리셋하는 그 기술이 바로 이 에이지락 과학이에요. 예, 이거는 저희만의 독점 기술이고요. 현재 저희 제품에만 들어가 있는 제품입니다. 이 제품을 사용한 소비자들이 임상 사진을 많이 올렸습니다. 구글에서 에이지락이라고 검색을 해보시면 이런 사진들을 쉽게 볼 수가 있는데 어, 많이 달라졌죠. 지금 이게 보이시나요? 이런 것들. 근데 이게 뭐 포샵이야 아니면은 뭐 어플이야 뭐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고 내 얼굴이 아니니까 와닿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본인 얼굴에다가 이것들을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내 얼굴에도 이 기술이 적용이 되고 이 제품이 정말 효과가 있는지 오늘 초대해 주신 분께 꼭 한번 기술적인 아이템 검토를 해보시길 바라고요. 네. 2025년까지 뉴스킨의 새로운 비전입니다. 통합적인 뷰티 웰니스 기업으로 해서 이 플랫폼을 만들어 나가는 것이에요. 여기에 많은 소비자와 사업자들이 함께 성공할 수 있는 그런 비전을 세우고 있습니다. 우리의 사명은 사람들에게 혁신적인 제품과 그리고 이런 훌륭한 기회, 사업 기회, 그리고 문화를 제공해서 지구상의 많은 사람들이 삶의 질을 높일 수 있게 하는 것이 이 선의의 힘을 베푸는 것이 바로 뉴스킨의 사명이에요. 실제로 그렇게 디자인된 비즈니스 모델입니다. 지금 길에 돌아다녀 보시면 로봇이 치킨 튀기는 거 보신 분 있나요? 네. 네, 로봇이 커피를 타고요. 저는 못 봐서, 네, 못 봐서 물어봤어요. 있다고 해서. 자, 로봇이 이제 일자리를 다 뺏어가고 있습니다. 예. 그거 다 느껴지시고 계시죠? 예. 근데 일자리를 이제 뺏기는 그런 4차 산업혁명, 5차 산업혁명의 시대에 살고 있는데 우리는 더 많은 일자리를 만들어 나갈 것이다. 어, 우리가 하고 있는 일은 AI가 대체할 수 없는 일이다. 왜냐하면 내 경험을 공유하고 내가 느낀 그런 느낌과 내가 이것을 통해 성공하고 발전한 그 사업의 기회를 전하는 일이기 때문에 절대 누군가가 대체하는 것이 아니라 더 많은 일자리를 만들어 나간다는 것이 이제 뉴스킨의 사명이 되고 있어요. 자, 이 사업 설명을 지금까지 들어보셨을 때, 그럼 이거 잘 팔아야 되는 일 아닌가? 결국에 뭐 웰스파가 나오든 뭐가 나오든 내가 이걸 되는 일이 아닌가? 많이 팔아야 되는 일이 아닌가? 생각을 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일개 개인이 뭐 얼마나 팔겠어요? 팔아봐야. 네? 뭐 몇백억, 몇천억어치 제품을 팔 수 있어요? 아무리 내가 뛰어난 능력을 가졌어도 그건 불가능합니다. 아까 앞서 말씀드린 뉴스킨의 성공자분들은요, 능력이 뛰어나서 제품을 많이 유통한 그런 분들이 아니라 누군가를 돕고 후원해서 그분들도 잘 살 수 있게 도와준 분들이 있기 때문에 성공했던 거예요. 예, 그래서 이 비즈니스를 어떤 관점으로 바라볼 것이냐, 결국 파는 일이냐 아니면 누군가를 후원해야만 내가 성공할 수 있는 일이냐, 관점을 좀 다르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이 창립자분께서 항상 이런 말씀을 합니다. 좋은 사람과 함께 하세요. 좋은 사람에게 이 사업을 전달하고 더 큰 그룹으로 성장하시기 바랍니다. 라는 얘기를 합니다. 그 이유는 좋지 않은 사람은 여기서 성공할 수 없는 구조로 되어 있어요. 예. 그래서 늘 이런 말씀을 해주고 계십니다. 자, 그러면 올바른 이 복제라는 게 사실 굉장히 뭐 거창해 보이지만 그렇지 않아요. 내가
나만의 소득 자산을 만들어 나가는 걸 먼저 해보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월 100만 원이 들어오는 자산을 한번 만들어 보고요. 그것들을 가르치면 되는 일이에요. 배워서 해보고 가르치면 끝나는 일입니다. 예, 이것들이 올바른 복제가 돼서 아까 같은 레버리지를 일으킬 수가 있고요. 예전에 제 삶의 모습이에요. 네, 이렇게 열심히 일을 하고 하루에 한 끼를 이렇게 족발을 먹었어요. 네, 이 사진을 이제 보여주면 또 누구는 와 이거 족발 맛있겠네라고 생각할 수 있겠는데 예, 하루에 한 끼를 이렇게 먹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뭐 돈을 뭐 이렇게 뭐 많이 벌 때는 하루에 이만큼씩 집에 가져가서 금고에다 넣어놓고 이것도 돈 지폐 세는 걸로 이렇게 세고 그랬는데 굉장히 행복할 것 같죠. 매일 이렇게 돈다발을 집에 가지고 가면 행복할 것 같잖아요. 근데 행복이라는 거는요 그런 게 아니더라고요. 돈도 물론 중요하지만 다른 것도 필요하더라고요. 저희 와이프가 첫 아이 우리 딸아이를 임신했을 때 보통 아빠들은 와이프 손을 잡고 그 산부인과에 가서 이렇게 초음파로 심장 소리도 막 들어보고 이렇게 하잖아요. 근데 저는 맨날 사진으로만 보고요. 어, 이 배를 한번 쓰담쓰담 해주는 것도 제대로 못했어요. 새벽에 2시에 집에 3시에 와가지고 자기 바빴고 와이프는 자고 있고 얼굴도 제대로 못 보는 삶이 돈을 뭐 아무리 수천만 원을 벌어도 그게 행복이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아 진짜 행복은 삶에 행복에 필요한 그런 많은 요소들을 내가 다 충족하고 내가 가졌을 때 비로소 행복이라고 할 수 있겠구나라는 걸 깨달았던 것 같거든요. 지금 뉴스킨을 통해서 많은 것들이 바뀌었습니다. 함께하는 사장님들과 또 이렇게 같이 보내고 있는 시간들이 또 점점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또 그런 가치들을 느끼고 있고요. 저는 골방에서 드라이버로 돌리던 사람인데 이렇게 또 서서 강의도 하고 뭐 많은 것들을 또 나눠 드린다고 지금 이렇게 서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바로 저의 변화고요. 예, 지금 저희 딸아이하고 아마 자영업을 했으면 이런 시간 못 보낼 거예요. 바나나 우유 먹고 뭐 이렇게 차에서 같이 데이트하는 거 못했을 것 같아요. 그냥 사진으로 보거나 통화했겠죠. 오늘 유치원 갔다 왔니? 이 정도. 그런 아빠가 되고 싶진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 뉴스킨을 통해서 경제적인 독립뿐만 아니라 이런 시간적인 가족과 함께하는 많은 사람과 함께하는 그런 여유까지 지금 누리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많이 바뀌었고요. 진정 원하는 삶이 있다라고 한다면 원하는 만큼 얼마든지 꿈꾸고 이뤄낼 수 있다라고 믿습니다. 참 교육은 아이한테 좋은 옷을 사주고 뭐 좋은 레스토랑에 가서 스테이크 사주고 맛있는 거 먹이고 뭐 몇백만 원짜리 과외 받게 해주고 이런 것이 좋은 교육이 아니라 부부가 함께 그 목표를 세워서 도전하고 꿈을 꾸고 이런 것들이 이뤄나가는 것을 아이한테 보여주는 것이 진정한 교육이 아닌가 생각이 들어요. 예, 지금 하루하루 모두가 열심히 살고 계실 것 같아요. 자신이 하고 있는 그 현재 상황에서 최선을 다하고 계실 텐데, 저 또한 저에게 주어진 하루하루를 이렇게 빠르게 달리는 자동차처럼 앞만 보고 달렸던 것 같습니다. 그렇게 달려나가도 뭐가 변하지 않더라고요. 계속 똑같은 자리에서, 똑같은 차선에서 달리고만 있더라고요. 예, 근데 진짜 인생에서 중요한 것은 노력보다 선택이 더 중요하다고 합니다. 내가 가고 있는 방향이 제대로 가고 있냐, 맞는 방향으로 가고 있는지 한 번은 잠깐 차를 세워서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뭐 때문에 지금 내가 이렇게 열심히 사고 있는지, 정말 이 길이 나에게 내 원하는 삶을 가져다 줄 것인지, 나에게 성공이라는 것을 안겨줄 것인지 그런 것들을 생각해 보시고 뭐 비교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오늘 제 강의는 이것으로 마치겠고요.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강사님께서 정말 많은 내용을 나눠주신 것 같아요. 네, 저도 오늘 강의를 들으면서 제가 사업을 처음에 알아봤던 순간이 있었거든요. 저도 이런 자리에서 알아봤는데, 알아볼 때 사실, 여러 가지를 많이 검토하기보다는, 이 사업이 주는 매력 중에 하나, 내 삶을 과연 내가 바꿀 수 있을까에 초점을 바꿨던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사실
생각보다 굉장히 쉬워요. 왜냐하면 제가 전업주부였거든요. 주부도 할 수 있는 일이기 때문에 사실 하는 일을 걱정하시기보다는 이 자리에 시간을 투자하셨다면 내가 이 도구로 인해서 내가 조금 더 나은 삶, 내 삶에서 조금 더 가치 있는 걸 얻어갈 수 있는지를